유후! 안녕하세요. 차트 이야기의 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사를 좀 반대로 해봤죠. 뭐 좀 다른가요? 다르지 않다고요? 아,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봤어요. 뭐, 지지선, 저항선이 좀 그리 힘들다라는 그런 댓글을 봤는데, 음,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지지선, 저항선, 개념이 아니에요. 뭐가요? 전고점 전저점은 지지선 저항선 개념이 아닙니다. 어, 그럼 일단 한번 볼까요? 그럼 지지선 저항선이 왜 아니냐라고 하면, 일단 지지선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해서 전고점 같은 걸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하락 조정을 주고 재상승을 합니다. 자, 얘가 만약에 어, 지지선 지지선이 되려면 말 그대로 가격대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심리가 있냐면, 다시 내려오면 여기에서 뭔가 지지를 받고, 매수세 지지를 받고 다시 올릴 것이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지지선이 맞죠?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항선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저항선은 내려오고 있어. 한번요. 내려오고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중요한 가격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렸어. 하지만 다시 올렸을 때, 그죠? 말 그대로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저항선이잖아요. 그죠?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이게 저항선으로 봤을 때, 어,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왜 이 지지선 저항선이 전고점 전저점하고 다른가? 빠밤. 자, 우리가 차트를 읽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제가 뭐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큰 흐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큰 흐름. 이 큰 흐름을 움직이는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큰 흐름을 움직이는 무리는 누구?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이 큰 흐름을 어,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큰 흐름을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 만드는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이 제가 누차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전고점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겠죠? 전저점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전고점 전저점을 제가 저번 정도 되는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익 다툼이 가장 활발한 가격대다 라는 거죠. 이익 다툼이 가장 활발한 가격대. 자, 그러면요, 이 세력들은 분명히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개미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를 드리는 것도 뭐냐면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제 얘기는 개념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개념을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는, 왜냐면 흔히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차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준이 되는 어떤 개념이 잡힌 다음에 차트의 흐름을 읽을 때는 보정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횟수만큼 보정이 많아지면 그 차트는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보통 보정 한 두세 번 정도면 거의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차트가 읽히지 않는데 진입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보정된다는 말은 뭐냐면, 시나리오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그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 어, 제 2차 3차 시나리오 끄집어내겠다는 소린 거잖아요. 시나리오가 꼭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자, 아무튼
이건 어디까지나 개념일 뿐이지 정말 이렇게 할지 안 할지 저는 몰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매수세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차트가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겠죠. 그런데 차트는 항상 매수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 매수세 매수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리려고 하는 매도세도 있잖아요. 그죠? 매도세가 존재하니까 이 시장이 굴러가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겠나요? 아무튼 그러면 차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전고점 전저점은 이익 다툼이 가장 활발한 가격대라고 했어요. 그쵸? 어느 가격대에서 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부딪히겠죠. 왜? 서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일정 가격대가 되면 매수 입장에서 힘이 빠지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죠. 우리가 주식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장은 어떠냐면 흔히 말하는 수급의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매수를 했어. 근데 매수를 한 거를 어떻게 되죠?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나잖아요. 자, 가령 자, 내가 10만 주를 갖고 있어요. 1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1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매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10만 주를 다 팔아야 되죠. 자, 근데요, 이 내 물량을 살 사람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9만 주만 팔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 주는 어떻게 되나요? 1만 주는? 1만 주는 붕 뜨겠죠. 이거 못 팔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수한 사람의 물량하고 매도한 사람의 물량이 같아야 흔히 말하는 또이또이 돼가지고 대통령으로 입금이 되겠죠. 그게 손실로 안겨주던 수익을 안겨주던, 맞죠? 이게 바로 수급의 논리인데 마찬가지예요. FX든 해외선물이든 모두 마찬가지인데 매수를 한 상태에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부딪히는 이 중요한 가격대가 하나 형성이 될 거예요. 뭐가 됐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힘이 빠져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매수세가 바보는 아니죠. 바보는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시적으로 물량을 확 올립니다. 확 올리면 일단은 급등을 하겠죠. 급등을 해요. 급등을 쭉 하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아까처럼 얘를 만약에 어, 지지선 정도로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지선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중요한 가격대가 돌파를 했으니까 또 이런 거에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 가격대에 지지를 받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지지 저항선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지 저항선을 많이 하시죠. 조금 옆으로 세다면 이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저도 예전에 보조표 많이 이용해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그걸 계속 사용을 했겠죠. 뭔가 잘 안되고 삐뚤어지고 해도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버린 건데,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22평선, 그죠? 그 다음 62평선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죠? 62평선 우리가 목숨선 뭐 이렇게 또 부르나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걸 넘어서면 절대로 안 된다. 21선은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아마 초보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봐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거 갖고 매매를 하신단 말이죠. 이건 아직 기본이라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저보고 만약에 보조표를 이용하라 한다 해도 지금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좀 뭐 바꾸겠죠, 당연히. 어쨌든 저는 이걸 할 마음은 없고,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이 가격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뭐 살짝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 입장에서 10만주를 했어요. 그러면 10만주를 했는데 개미들이 따라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10만주를 다 털어야 되니까. 뭔가 기대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훅 떨어져요. 뭐냐? 매수세가 이미 청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도세도 있죠. 매도세 바보 아니잖아요. 매도를 더 하죠. 매도를 더 하고, 매수세는 이미 청산하고 또 뭘 하냐? 매도 세력으로 갈아탑니다. 어떻게 돼요? 급락해, 급락.
그래서 이런 분들 손절 안 하면 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일시적으로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손절 안 했어. 다행히도 내 계좌, 깡통 계좌가 아직 안 됐어. 여기로 이 가격대로 쳐볼게요. 뭐 어떻게 되느냐? 희망 고문을 또 하죠. 스물스물 올라와요. 물론 스물스물 올라와도 정말 이렇게 올라와도 괜찮아.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죠. 또 스물스물 올라가다 뭐 이쯤 되면 또 어떻게 돼? 또다시 급락해. 또다시 급락. 또다시 급락. 그러도 깡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야? 또 스물스물 올라와.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된 게 아니죠. 이거 실력이 실력. 그래도 올라가는 것때 뭐 희망 공이 보이다가 또 떨어져. 물론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뭐예요? 개미들의 시체, 무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떨어져 죽어나가요. 아니면 이런 장대물이 또 떨어져 죽어나가든가. 보나만 합니다. 이거 제가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개념이라고 했어요. 개념. 그래서 실제로 매수세가 그렇게 하는지 매도세가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얘기거리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왜 개미들이 죽어나는지.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가격대를 보고서 지지선을 저항선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돌파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매수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돌파 매매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돌파 매매를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떤 얘기 듣기로는 돌파를 하는 거 보고 뭐 조정을 주게 되면 뭐 매수를 하겠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물론 초단타 쳐서 여기 올라오는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저희는 이런 매매법이 아니죠. 예. 보통 뭐예요? 전저점에서 매수해서 뭐 전고점 돌파하고 이런 청산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데서 청산도 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전고점 전저점이 왜 중요하냐면 파동이 이렇단 말이에요. 파동이 이걸 미리 알 것 같으면 우리는 매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여기 와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물론 전고점을 돌파 이게 만약 전고점이 그렇지만 전고점을 돌파하고도 여전히 올라갈 수는 있기는 해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한 가격대에서는 매수세 매도 세력 매수 세력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개미보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저는 이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서 무임승차죠. 버스를 탔어. 무임으로 승차를 했어요. 세력들이 어딘가 내릴 거야. 부조 누르잖아요. 와, 땡큐. 같이 내리면 돼요. 그런 매매법이라고 저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쫓아올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정고점 전저점 아주 죽을 때까지 표현 좀 그러네요. 아무튼, 말 그대로 차트를 보는 날까지 계속 쫓아다닐 겁니다. 계속 제가 이게 전고점이고 전저점이고 이래요. 아무튼 매수든 매도든 이건 지금 상승세를 기준으로 그랬지만 하락세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의미가 달라요. 물론 이제 제가 차트를 해석함에 있어서 요 정도쯤이면 지지 되겠네요. 저항 되겠네요. 예전에 이 말 좀 쓰긴 했는데 이제 최대한 안 쓸 예정입니다. 지지한다 저항한다 그런 개념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일러드리는 차트에서는 지지선 저항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짧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요 정고점 전저점은 뭐다? 빠밤 이익 다툼이 가장 활발한 가격대다. 지지선 저항선이 아니다 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매매하신 모든 분들이 성투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